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대한조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최근 대한조선의 주가가 상승 한번 좀 잡아주고, 그렇죠. 약간 좀 이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고개를 들어주느냐에 대해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조선의 향방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고개는 구조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11월 말일에 이제 DS투자증권에서 대한조선의 이제 커버리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안 그래도 뭐 탱커선이죠. 이제 대한조선의 주특기가 탱커선입니다. 탱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액체를 나르는 배예요. 탱커가 액체를 나르는 배. 그래서 탱커선이라는 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초대형 기름통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대한조선의 이제 주특기가 탱커선 중에서도 뭐예요? 수에즈막스거든요. 수에즈막스. 자, 여기서 수에즈라는 것은 수에즈 운하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막스는 최대, 맥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수에즈막스라는 것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한계선을 뜻해요. 수에즈막스라는 이 선 자체가. 그래서 소형 이 선을 아프라막스라고 그러고, 수에즈막스가 이제 우리 뭐 차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중형 SUV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사실상 이제 VLCC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VLCC 쪽에서만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마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지금 탱커선 같은 경우 수에즈막스는 이제 눈독을 안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뷔페에서 이제 맛있는 반찬이 안 나오는 건데, 이거를 지금 대한조선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에즈막스가 그럼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경쟁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차별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수에즈막스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황금 사이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수에즈막스가 이렇게 딱 있어요, 여러분들. 수에즈 운하가, 자, 여기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는데, 수에즈막스는 이제 왜 이게 크기가 중요하냐? 수에즈 운하를 못 지나가면은요,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배 사이즈가 커버리면은 이 사이로 못 지나가니까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우회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은 항해 거리, 그리고 이제 시간, 연료비가 폭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 입장에서는, 야, 웬만하면은 수에즈막스급으로, 중형 SUV급으로 사이즈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형 이제 유선인 VLCC보다는 훨씬 더 운용이 유연합니다. 수에즈막스가. 그래서 VLCC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항구에 제한이 많아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리고 항로에 대한 제한도 많아요. 보험에 대한 금융 부담도 커요. 근데 수에즈막스는 항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호황기가 있다. 탱커선 호황기. 왜냐면은 지금 수에즈막스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유를 증산시키고 있어요. 기름 이제 이 추출하잖아요. 땅바닥에서. 추출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배로 실어서 날라야 돼. 날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림자 선단이라고 있어요. 그림자 선단이 노후 탱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배, 노후 선박. 그러니까 노후 선박을 또 퇴출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배가 이제 기존의 3배치가 필요하거든요. 3배면은 대략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600에서 650척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수에즈막스 선상, 이 선이 600에서 650척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중에서 5에서 7년 내로 교체할 선박 대상만 200에서 250척입니다. 배 한 척당 1억 달러 내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이 탱커 자체를 대한조선이 하는 것은 건조를 하는 거잖아요. 건조. 그러니까 자체 건조를 하니까는 지금 이 증권가에서도 언급하는 게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거예요. 이게 운이냐 아니면 실력이냐. 이거를 이제 DS증권에서 짚은 건데,
얘는 지금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건조에 있어가지고 모든 지금 이 공정을 다 내재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조선의 캐파 자체가 이 수에즈막스죠. 이 수에즈막스의 캐파가 연간 이게 이제 총 열척입니다. 연간이 아니라 열척 정도 되고 중국과 비교해봤을 때 점유율은 대략 한 2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을 빼면은 점유율은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조선의 수주 잔고는 대략 이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5에서 7조 원 정도. 5에서 7조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는 교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시장이 찾는 게 바로 가장 쓰기 좋은 표준 사이즈 수에즈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조선은 수에즈막스에 최적화된 공장 그리고 인력, 공정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LNG나 이제 컨테이너선이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수에즈막스에 대한 이러한 지금 이제 발주가 늘게 되면은 이 물은 대한조선 쪽으로 먼저 흘러요. 먼저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냐? 요게 지금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지분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분을 보시면은 안다이치 자산운용이라고 있어요. 이 안다이치 자산운용이 이제 내년 2월에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물량이 또 이렇게 매도 압력이 또 낮다라는 시각도 지금 존재하거든요. 왜냐면은 안다이치 자산운용이 이제 투자원본 770억 원을 리캡으로 전액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가 투자한 거를 다 회수를 했어.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안다이치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이 959만 주 자체를 회수했으니까 뭡니까? 매도에 대한 필요성도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반대로 안다이치 자산운용이 우리가 이제 좀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2월에 요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 자체 굉장히 커지잖아요. 가능성 자체가. 근데 지금 이미 리캡으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 다 회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투자 원본을. 그러면 뭐예요? 안다이치 자산운용 입장에서도 무조건 던져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또 아니라는 논리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뭡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DS 자산운용이 지금 제시한 목표가가 92,000원인데 이 92,000원이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WACC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물량이 안다이치 쪽 자산운용의 물량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걸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정하고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서 92,000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대한조선이 추가적으로 수주잔고는 더 쌓일 거고 수주잔고가 더 쌓인다라는 것은 자체적인 이제 공장, 인력, 공정을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진다라는 반증이고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고 수주잔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결국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속도 자체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포인트 자체. 그러니까 지금 92,000원은 안전마진이라는 거예요. 증권가에서 제시한 것은. 안전마진. 그러니까 이 이상의 목표가가 구조적으로는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연기금 보세요, 여러분들. 연기금이랑 기관이 지금 줄 매집하고 있거든요, 아예. 줄 서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도 허투른 뭐 종목 못 삽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얘는 저평가라는 껍질을 탈피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르고 그 열쇠도 준비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뭐다 여러분들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의 확신이 있으니까. 포인트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92,000원을 찍어주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정도 올라오면은 직전 고점도 때려준다라는 반증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조선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조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 이제 손절을 해서 돈을 잃는 게 가장 비싼 수업료일까요? 저도 이제 주식 경력 15년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내 눈앞에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뭐 손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황제주 하나만 잘 탄다라고 하면은 손절만 메꾸는 게 아니라 계좌 앞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기회비용에 관련된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도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